저희가 이제 다음으로는 좀 좋은 얘기를 해보려고요. 곰팡이가 그 쓰레기를 다시 재창조하는 그 연금술의 하나로 또 이제 각광을 네네.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곰팡이가 그 네트워크의 천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또 분해의 끝판왕입니다. 얘가 그 하나의 곰팡이가 모든 물질을 분해하지는 않지만 곰팡이 종류가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곰팡이들 전체를 놓고 보면 이 곰팡이가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사능까지 다 그쵸. 분해를 하니까. 그래서 얘들은 그 자기 몸 안에 어떤 것을 분해하는 효소, 그 다음에 그 효소를 이용한 대사 과정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는 동면 상태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거를 기억해서 효소를 내고 이제 분해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농약을 분해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주변에 갖다 놓으니까 처음에는 후퇴했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전진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그러다 나중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걸 분해했다. 그게 이제 기억의 과정이거든요. 자기 몸의 게놈 안에 가지고 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방사능도 분해하니까 여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담배꽁초 네. 하고 그다음에 담배꽁초에서 네, 느타리 맞아. 버섯을 느타리 버섯. 키워두더라고요. 담배꽁초가 피우기 전에는 유해물질이 아닌데 네. 흡연을 하고 남은 꽁초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니코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발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해물질이라고 해요. 그런 그 피우고 버린 꽁초를 모아서 이제 그렇게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멕시코시티에서는 기저귀에다가 이제 느타리 버섯을 키웠는데 영양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맛도 좋았다. 뭐 근데 과연 맛이 좋았을까? 쓰레기로 기른 버섯의 문제가 혐오감이죠. 지저분하나 더럽다? 사람이 어떻게 정말 먹을 수 있어? 저 쓰고 버린 기저귀에서 자란 느타리 그죠. 버섯을 과연 여러분들은 드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기저귀나 담배꽁초는 유해한 거야, 더러운 거야, 이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친구들에게는 교육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혐오감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네. 이것도 자원이고 재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다시 탄생할 수 예, 있다고. 예. 네. 그래서 과학 과목에 네. 정규 과목에 들어가진 않아도 과학 활동에 이런 게 포함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책에도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통 과학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니고 예. 시민 과학자들이 많다고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민과학자. 제가 이 책을 번역하기 전에 어떤 책에서도 그 저자가 그런 걸 강조한 게 있었어요. 과학적인 발견 중에 상당 부분은 아마추어 학자들이 이루어낸 것이다. 그들이 씨를 뿌려놓은 것을 정규 과학자들이 거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과학 번역에 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볼게요. 그 경력을 살펴보니까 사실 물리교육 전공하셨잖아요. 네, 물리를 전공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번역의 세계로 입문을 하시게 됐을까요? 저는 번역이 제 팔자였던 것 같아요. 우연히 이어지면 필연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 네. 대학교 4학년 때 지도 교수님이 알바를 시키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을 불러서 조금씩 나눠주고 요거 이렇게 번역을 해와라 했는데 제가 그때 물리학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어떤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될 때였는데 그 책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잠깐이었지만 너무 재미있었고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알바비를 받았을 때 네. 야, 번역도 돈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번역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그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어쩌어쩌 하다가 이제 제가 영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같은 건물에 정신과 병원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저 여기 영어 학원 아니냐 해서 그렇다 했더니 그러면 내가 이거 번역학교 좀 있는데 번역 좀 해주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정신의학에 가는 네. 거였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을 제가, 것 같은데. 제가 하겠다고 이 돈은 얼마고 상관없고 해보고 싶은 네, 거였더니 근데 급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시냐 했더니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도 하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에 가지고 갔어요. 대학 노트를 진짜 열 몇 장을 밤새워서 한숨도 안 자고 그걸 다 해서 딱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거 해올 줄 몰랐다고. 자기가 오늘 아침까지 해올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번역료를 주시는 거예요. 우와. 꽤 많이 받았어요. 그거를. 야, 이게 번역이 돈이 되는구나. 번역을 한번 해볼까? 근데 이제 어떻게 번역을 내가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랐어요. 네.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신간 광고가 네. 이렇게 났어요. 재밌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얘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귀퉁이에 요만하게 신입사원 모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원서를 넣었어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뭐 필기 시험 보고 뭐 면접하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너는 우리 회사에 오면 뭘 하고 싶니? 그러시길래 저 번역하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입사한 날부터 번역할 일을 이제 막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번역을 하게 됐고 그 회사에서 사귄 여러 편집자도 있고 기자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을 시켜보더니 이제 일을 자꾸 주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또 그 이직을 해서 다른 회사에 가서 또 일을 주고 그래서 일을 계속 하게 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번역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요런 판단이 서서 그때 딱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나서서 이제 번역을 쭉 하게 됐죠. 지금도 재미있어요. 지루하지 않고. 네네. 물론 책에 따라서는 내던져버리고 싶은 책도 있지만 그렇지만 번역 자체는 굉장히 재밌고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왜 원서를 보면 의미는 알잖아요. 네. 단어를 뜻을 알면 의미는 아는데 이걸 다시 한국말로 말을 하려면 뭔가 입에서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많죠. 번역가가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번역 지망생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묻는 게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이렇게 네. 물어봐요. 자격증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통번역 자격증 뭐 이런 것처럼. 통역사는 그게 필요하죠. 네, 네. 근데 번역사는 저 아직까지 한 번도 자격증을 내놓으라고 자격증 보자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번역가는 자격증보다 무서운 게 필요해요. 실력. 실력이 실력을 어떻게 필요하고요. 검증하나요? 근데 그 일을 시켜보면 알죠. 번역해온 걸 딱 보면은 알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문장력이 있나 딱 보이는데 사실 번역은 외국어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8할은 국어 실력이라고 봐요. 외국어 제가- 실력은 기본.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그만한 외국어 실력은 다 갖고 있다고 봐요. 저 때 영어 학습하고는 달라서 그 외국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 외국어 실력 기본이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게 국어 실력이에요. 요즘에는 점점 더 그거를 느끼는 게 그 SNS를 하다 보니까 말도 짧게 하고 그리고 이 문장이 긴 거를 읽지를 못해요.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럼 본인도 긴 문장을 쓰지 못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번역은 아닌데 네. 책을 번역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일인데 저러면 안 되지 하고 느꼈던 게 아는데 뭐냐면 간판 번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메뉴판 번역하는 거. 요즘에 이제 서울에 어디 가도 그 메뉴판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한 10년쯤 된 일인데 하필이면 번역가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뭐 술도 좀 마시고 밤늦게 딱 나왔어요. 그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딱 나와서 막 인사를 하면서 돌아서 이렇게 그 식당 앞에 메뉴 이렇게 입간판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메뉴가 쫙 있는데 생태탕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살아있는? alive 그렇게 생각하시죠? 에콜로지컬 수프 생태 에콜로지에다가 그것도 에콜로지의 그 형용사가 에콜로지컬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에콜로지컬 수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다 야, 술이 확 깬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문해력 떨어진다는 얘기하면서 네네. 고지식을 요즘 어린 친구들이 옛날 지식? 높은 지식이라고 이렇게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거기가 종로였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쵸. 곳이었어요. 근데 그 에콜로지컬 수프를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생태계를 지으류로 만든 숲? 지금 저기 댓글에 6회도 6타임즈라고 된 데도 있다고. 맞아요. 어쨌든 문해력의 중요성을 또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정도 책을 읽으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시청자님들은 그럼요. 다 이제 문해력이 출중하신 분들이고 책을 그래서 더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책은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번역을 이제 그 운동에 비유한다면 운동에서 이제 예쁜 몸매, 우람한 몸매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번역하겠다는 사람들이 외국어 실력만 계속 닦는 거는 운동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근육을 만들려면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단백질이 독소거든요. 다시 책으로 잠깐 돌아가서 그 아까 이거 2, 3일 동안 원서를 다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번역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번역은 제가 아마 다 손 터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책은 특이한 게 미주가 볼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책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미주를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보셨지만 미주를 안 보신 분들도 미주를 꼭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미주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브레인 오가노이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장 속 미생물에 관한 얘기. 네네네. 그거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주를 꼭 보세요. 네. 미주가 아,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에필로그도 꼭 보세요. 에필로그 보면서도 조금 감동을 받은 게 아버지 이야기. 예, 아버지가 예.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곰팡이를 좋아하니까 네.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을 시켜주고 네, 맞아요. 이렇게 어깨에 태우고 뭐 낙엽 속으로 아빠랑 같이 다니면서 뭐 했다는 게 너무 와, 이 아버지는 진짜 대단한 아버지다. 이 아버지도 네. 제가 이제 작가가 참 특이해가지고 이제 작가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 영국 왕립학회에서 상 받았을 때 이 사람을 소개하는 말 중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무슨 교수고 이제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고 이제 그래서 이 가족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가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루퍼트 쉘드레이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약간 특이한 걸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생물학계 이단아라고 하시네요. 네, 맞아요. 염력, 텔레파시, 또 그 임사체험 이런 거를 연구를 이제 지금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웃집 라디오 TV님께서 작가님한테 현재 개인 번역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 출판하신 번역서 좀 소개해 주세요 했는데, 사실 여기 책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맨 뒷장에 보면 쭉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조금 신기했던 거는 과학 교양서도 많이 하셨지만 어린이 책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애들 책도 제가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 애한테 좀 좋은 책 읽혀줬으면 싶어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다 커버렸고, 그리고 이제 과학교양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쪽 분야를 하다 보면은 다른 쪽에서는 또 일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아동서도 가끔 하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를 이렇게 상큼하게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이 돼요. 이런 책은 어렵잖아요. 내가 우리 애 기를 때 이렇게 했지. 이런 대화를 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번역하면은 저 자신을 이제 재충전시키는 그런 게 돼서 좋은데 일이 잘 안 들어오고요. 제가 이 과학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문체 자체가 딱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학 번역에 잘 어울리지 않는. 네. 그래도 번역 일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보여서 좋습니다. 저는 재미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걸로. 정말 복 받으신 생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보통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도 나오고.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또 다음에는 만나서. 저의 책을 가지고 한번. 맞아요.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직접 책을 쓰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저도 직접 책을 쓰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지식이 너무나 얄팍하고 단편적이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책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네. 안 그래요. 네, 오늘 저희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곰팡이, 그리고 제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작은 세상들, 그다음 지하 세상, 우리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재미있었는지 재밌었죠. 모르겠어요. 엄청 재밌으셨죠. 네, 이렇게 나눴던 되게 흥미로웠던 시간이었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여기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이제 4월 27일입니다, 여러분. 4월 27일에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라는 책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는데요. 이 책은 더 두꺼워요. 이 책의 2배, 한 3배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도 네, 읽으실만 하니까 올해의 과학도서로도 추천도 됐고, 그래서 네, 저희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때 저희는 그럼 온라인으로서 다시 만나는 걸로 네. 하고요. 네,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